깡패 짓을 한 거고. 저놈들이 노골적으로 총칼을 나오면 들고. 우리도 다 탄핵시키면서 그냥 다 마비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바로바로 다 벗겨져. 얘는 이 그럼 10대2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가장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명수가 지명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다 가서 붙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전원일치로 다 저기를 했고 2명은 공교롭게도 다 김명수가 지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그게 4명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법원 행정처장이라 애초에 재판부가 아니고 하나가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한 거고. 그리고 이번 이제 선고 과정에서 보시면 그 조희대 옆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앉아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이거든. 남자가 이용구 대법관, 여자가 오경미 대법관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사법 역사상. 야, 이거는 그러니까 2명의 대법관들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라고 두 번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인 거야. 그냥 10명이 우리가 10명인데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지금 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이제 저런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인데 상균님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최종 유죄 확정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후보를 낼 수 없고 대통령은 상대당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정당의 후보가 만약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면 등록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익희 후보 같은 분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안 되고 부통령이 당선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법도 상식적으로는 11일 이후에 12일부터 선거 운동기간이잖아요. 5월 11일. 5월 12일부터 그거를 할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상식이에요. 형식이지. 만약에 거기서 뭐 이상하게 행동한다? 대한민국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국민항쟁이 일어나지. 그야말로 법비의 나라가 되고 네.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놈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장하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수단이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놈들이 오전에 재판하고 1시간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 아니면 재판 끝났으니까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버린다. 이건 불가능해. 선고기를 지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루라도 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탄핵소추에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판사를. 그 판사. 2심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게 그렇지. 장난치려고 하면은 그렇지, 그 그렇지. 재판부를 탄핵시켜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이네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의석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그러면 이거 날리면 그 탄핵을 헌재에서 좀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헌재가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이미 대선은 치러지는 치러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쟤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그 중요한 걱정을 해야 포인트네. 되지만 긴장을 하되 걱정하고 우리는 최대한 상식적으로 그간의 어떤 저거를 안 무너뜨리면서 가려고 하니까. 글쎄요, 우리는 생각을 A를 하는 지키고 거지. 왔고 그럼 저놈들은 깡패 짓을 한 거고 저놈들이 노골적으로 총칼을 나오면 들고. 우리도 다 탄핵시키면서 그냥 다 마비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치, 거예요. 그치. 바로바로 다 벗겨져. 얘는 이. 그럼.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이 무조건 유죄로 판결해야 되는 거는 거기까지는 그냥 정해진 거죠. 꼭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럼 다시 고등법원이 또 고등법원이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유죄를 줄 수가 없다. 유죄다라고 해서 또 대법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전에 치자면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고등법원 판사들이 소신이 있는 판사라면 이 문제가 뭐 쉽게 극복이 돼요. 이거는 대법원이 애초에 사실인정관계에 개입해가지고 한 거에 우리는 기속되지 않겠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명백히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지금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소수 의견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네. 다른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관점만 고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해석에 왜 개입하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고등법원이 최대한 소신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도하고 압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나 증인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정을 2심 판사 배정은 뺑뺑이로 돌립니까? 그렇죠. 예.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의대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배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 그럼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식별이 되면은 그럼 바로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의대의 판결 결론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금 10명의 대법관은
그 내용을 통해서 이거 100만 원 이상 선고해라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비쳤어요 지금. 그렇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될 애초에 절차 위반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죠. 자, 또좀 예. 그냥 아주 상식적인 거. 좀 예, 그거 헷갈리는 필요해요, 부분들이 지금.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이게 통상의 절차 같으면 음. 이제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을 갔다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예. 대법원을 와서 다시 확정 판결이 나야 이제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은 지금 이제 한 30일 대선까지 한 네. 32, 3일 남았는데 통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통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 기간에 항소심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는. 한 달반 그러니까 네. 보통 서류 넘어가고 그렇죠. 뭐 하는 데가 뭐 한 2주 걸린다면서요. 예. 그리고 거기서 정리하고 뭐 그 앞 재판들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일 잡고 하려면은 한 달이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네. 파기환송 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상식에 기대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조이대가 예.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보여줘 버렸어. 사원원 합의체로 갑자기 뭐 심리도 안 했는데 가져와서 그냥 전격적으로 지금 한 9일? 열흘 만에 9일 만에 한 9일 거잖아요. 만에 두 번의 심리만으로 지금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조이대와 고등법원이 그렇게 무리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한 달 안에 그렇게 탁구 치듯이 핑퐁하듯이 고등법원 받아 그래서 한 1, 2주 만에 하고 또 네. 대법원분에서 또 1, 2주 만에 판결하고 이걸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이 일정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싶으면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열렸을 때, 예. 예를 들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피고인이 출석 안 하고 변호인도 출석 안 하고 공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미뤄야 되는 상황이지. 저걸 이제 6월 3일 안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날리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된다면 기피 신청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물론 기피 신청도 하고 아니 근데 기피 신청도 하면 뭐 오전에 기피 신청했는데 오후에 기각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자들이니까 지금. 그럼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탄핵할 수는 없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질문에. 왜 글쎄. 탄핵할 수 있죠. 왜 없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음. 실제 대법관들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건 잠깐 직무 정지시키고 시간을 버는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니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막 조이대가 압박 넣어서 2심이 빨리 열려 뭐 5월 중순이라도 막 이렇게 열려서 재판도 안 하고 막 땅땅땅 때려버려. 이러면 아까 있던 대법원 탄핵을 빨리 추진해갖고 걔들이 대법원에서 판단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다 써야 되니까 그때 가면은 전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죠. 그렇게라도 해서 대선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못할 거예요. 어려운데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목줄을 주려고 덤빌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걸 그게 가능성이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리는 게 그러니까 여차하면 완전히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타격을 지금 준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라는 다 죽은 거를 또 끄집어내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 벌써 사퇴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입장 나오잖아. 이재명 대표. 예.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입장을 냈어요. 예.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퇴 요구 나오는 거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히셨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2심이 어찌 됐건 뭐 무죄로 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유죄로 이제 판결을 한다고 봤을 때 네. 고등법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럼 대법원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시비를 걸어서 다시 고등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거는 거기서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하자는 대로 다 인정해 주면서 네.
벌금 70만 원 예를 들어 그렇죠. 이렇게 했다. 네, 그거를 다시 이제 상고심에 올라가서 또 풀 수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글쎄.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판결에 이렇게 그거는 할 수가 진짜 있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네, 거고. 확실히.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예. 야, 저 참 진짜 아, 별 어떤 것까지 진짜 저희가 공부를 아까 댓글에 근데 그러니까. 뭐까지 우리가 다 법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지금 있거든요. 아까 예. 그 MBC의 조상호 변호사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페이지 자체가 6만 페이지라는 거야. 기록이. 예. 근데 그 6만 수가 페이지를 없어요. 어떻게 읽어보냐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덤빈 거야 이거는. 이 그렇죠. 두 번 회의 만에 어떻게 그걸 그럴 수밖에 하냐고. 없고 어. 만약에 실제로 내용을 알고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미리 봤다는 거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절차상 그게 완결되기 전에 미리 땡겨다 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다음에 봐야잖아. 그렇죠. 사실은 예. 왜냐면 원래 배당이 있었으니까 주심 재판관이 따로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법에 나와 있으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판결해야죠. 근데 제가 늘 보면 있는 사람들, 재벌, 대기업 판결이 어떻게 봐주자면 이런 거예요. 부실공사가 드러났어. 아파트를 졌는데 네. 그러면은 원상복귀 해야 돼요. 네. 부실공사 원상복귀는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법적 실익. 그렇게 되면 다 망한다. 이 논리 때문에 혼란이 너무 커진다. 맞아요. 피해가 너무 확산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걸 파기환송함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임기 내내 두고두고 그 정통성 계속해서 휘말릴 거고 그 사회적 비용과 혼란, 논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은 60% 넘겨갖고 압도적으로 이기면 조용해져. 원래. 아니 근데 이재명의 발언을 갖고 그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판단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난 이재명이 정말 싫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어. 그렇죠. 이거 말고는 그걸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네. 기존의 사법부가 취했던 관행이나 태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을 지금 한두 번 감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인수 기자 말씀처럼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명백히 불법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 매몰 비용을 일단 전제로 해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면서 물러선 판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대표적으로 되게 사대강 사건, 많고요. 네. 사대강 관련해서는 그 불법이 다 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원상 복구하면 또 그 비용이 엄청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 그렇죠. 다 인정해주고 물러난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근데 지금 오늘 그 이놈들이 보도자를 냈어요. 사건. 아까 장희수 기자 읽어봤죠. 이거는 사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11페이지짜리인데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 이게 제가 꼬아갖고 막 내갖고. 이게 기자로서 보면 예. 그냥 딱 판결문이 읽으면서 그냥 이 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기자나 일반인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쏙쏙 잘 돼. 그게 헌법재판관. 좋은 판결입니다. 그렇죠. 좋은 판결입니다. 이해가 그냥 돼요. 이거 거의 95% 이상으로 좋은 판결이고 음.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야 이거. 그러면 거의 한 7, 80%의 확률로 응. 그냥 안 좋은 판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말장난을 통해서 헷갈리게 하는 수법을 쓴 거예요. 네. 기술 들어가서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나 황당하고 열받고 개탄할 일인 건 맞아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어 이 새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이걸로 이제 단단히 이제 더 이상 이제 재판 얘기는 끝. 내가 이제 법 공부하는 것도 끝. 앞으로 나는 투표구직만 단련하면 돼.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황당해지니까 짜증이 나긴 하는 건데 그리고 손 놓고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금 수준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아무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아냐 이런 말씀들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다 이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해서 동원해서 할 수 있고 그게 탄핵소추로 아예 재판을 못하게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해당 조항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네.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총선이 중요했다. 그럼요. 정말 총선에서 그래서 압도적 다수 물론 200석 넘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정세윤 장관 만났는데 정세윤 장관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막 무속 뭐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 그 막 그 위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냐 별의별 이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만반에 준비를 한편으로는 경호, 그럼요. 한편으로는 이 사법부, 이 경호, 음. 그 다음에 입법,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재판 준비, 그 다음에 이 여론과 관련한 자료 제공, 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준비해야죠. 진짜 생방송한 저희가 뭘까요? 그 느낌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조이대가 이렇게 한 것이 대선에 지금 본인은 악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했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어차피 이재명 뭐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뻔히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저게 쟤들의 의도대로 하려면 우리 쪽에서 누가 더 대가리 쳐들고 나와가지고 봐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후보를 바꾸자. 이런 사람이 예를 나타났다고 쳐봐. 그 사람이 한국에 정치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간판으로?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거. 다행인 게 김동인 지사 아까 수긍했죠. 당연히 뭐 김경수 지사도 당연히 예. 수긍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뛰었던 분들이 다들 생각이 같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만 뭉쳐있고 지지자들이 흩어짐 없이 일치 단결해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높아지면 절대로 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다면이 아니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니까 조이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조금 대선 다 끝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조금 이완된 측면이 지지자들도 있었거든. 사실 진짜 신발끈 그럼 우리 긴장하라고 계속 저놈 새끼들이 아, 하루를 못 쉬게 만드네 저거.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참 애쓴다 얘들도. 진짜. 한덕수까지 후보로 내보내주고. 아유 진짜 한덕수는 우리 전북 사람들이 잡읍시다. 나 전북 아, 이쪽 어, 완전히 저거 진짜 밟아버려야 무슨 돼. 땡큐예요. 무슨 땡큐고 길게 봐서는 조이대가 한지도 땡큐입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를 우리가 완전히 혁신해 버릴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이러지 않았으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 그래도 사법부는 좀 손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저것들은 이제 옛날에 루즈벨트가 말이에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뉴딜을 포함한 개혁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공황 시기에. 예. 그거를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위헌범죄 심사권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헌재가 없으니까 그때 18번인가를 계속 위헌 판결을 합니다. 그걸 계속 발목을 잡아요. 네. 근데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니까 개혁 작업을 할 적에 마지막으로 덫을 치는 놈들은 항상 사법부였어요.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법을 바꿔가지고 너네 지금 대법관 9명에서 앉아가지고 과반이 됐다고 이걸 지금 위헌 결정했는데 내가 30명으로 만들어가지고 21명 더 임명할 거야. 내 사람으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꿇었어 그때. 그 방법까지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아, 규정이 없구나. 헌재는 9명이지만. 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함부로 까부면 한 10명 더 넣어버리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니 방법은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배출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쟤들이 몰상식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또 손 놓고 당하느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더 심하게 나오면 우리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제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의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공소기간 문제 막 여러 가지가 다 저희 검토가 됐거든. 네. 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준비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하급심이 또 저기를 해서 뭐 당선무용을 내리고 그 상고심 관련해서 대법원이 또 장난을 치려고 태세를 준비하고 뭐 헌법재판소도 부안해동 해가지고 아니 소추 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우리의 마지막 수단은 법원조치법을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지금 뭐 13명이서 그래 뭐 7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 20명 더 임명해. 그렇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편할 날이 없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했는데 사법부를 또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야, 정말. 진짜 이렇게 밑도 네. 끝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무적행이라는 말이 있잖아. 바닥 없이 추락하는 네. 네, 이 법비들의 준동이 완전히 정점을 찍었어요 지금 오늘 이걸로. 다 법학과 사람 다 머리 박아. 아니 어떤 재판을 인정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놈들이 야 그래도 비슷하게 내가 당한 거하고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저기를 하고. 아 이놈들 정말. 야, 근데 진짜 그 공포가 심한가 봐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개혁, 우리 대구 기득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준동할 수 있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득권 동맹이지.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도 걔들이 그렇게 발악을 했거든. 조중동이나 이 네. 기득권 세력들, 검찰, 법원 막 이쪽이 다. 음. 근데 이재명 대표 이 되는 과정 지금 거의 뭐 95%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저항이. 네. 당연하죠. 어. 이재명이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보다 말하자면 더 험난한 과정을 험난한 과정 겪었어. 겪고 왔으니까.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기존에 이제 무죄 취지 판결을 했던 그 재판부가 아니죠. 예. 뭐 그걸로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고. 네.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가는데 이게 그 통상의 절차나 그 법적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 네. 뭐 이제는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시키려고 온갖 무리한 일을 해서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무리 다 망가져 있어도 그래도 법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일정한 선을 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신뢰나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 원래 이제 통상대로라면은 그 대선 기간 안에 뭔가를 확실히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뭐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파기환송을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비춰봐서는 이제 그런 점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게 지금 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끝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 재판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또 판단이 안 됐던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고발 필수 요건, 그다음에 면책 요건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왜 판단 안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심하게 다퉈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지금 파기환송 사유로 들었던 게 사실상 사실인정에 지금 개입을 한 거거든요. 사실인정에 들어와서 발언의 맥락을 어디까지 보고 어떤 어느 부분을 허위로 하고 인정하면서 심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직접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심하게 다퉈야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6월 3일 안에 그 결론을 내린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조율에 미친 짓 하듯이 그냥 미친놈이 하나 나서가지고 그냥 결심하고 나는 선고하겠다. 그리고 바로 내일 대법원 보내가지고 모레 대법원에 선고하겠다. 지금 이런 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굉장히 후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국회 우리가 역할이 여기서- 있는 거잖아. 아니요 시민들도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한탄하고 개탄하고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하고 뭐 하는 거야 오늘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낙심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을 안 끌어낸다는 그 보장이 없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지금 사실상 의미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여러 증거나 증인들을 들어가지고 더 다퉈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예.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법정에서는 법정대로 싸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들의 의도에 말려서 뭐 6월 3일 안에 항소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결과라도 나오게 하려고 지금 조희대가 5월 1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금 의도는 그게 보여집니다. 그 의도는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제 향후에 걱정해야 될 측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파기환송심의 선고 기간이 대선 그 날짜를 넘어갈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 사건은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지금 조희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전에 미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될 사유에다가 이걸 추가해야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 대통령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이런 거를 빨리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 이 문제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유언법률 심사를 제청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이 또 제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늦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의 문제가 2명은 지금 여전히 문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네. 지명 처리하고 이제 확실한 사람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빨리 문제. 임명했는데 그것도 그래서 되자마자. 바로 네. 바로 지명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좀 그러면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소추에 대한 최 의원님 또 하나 좀 제가 상식적인 거 여쭤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어찌됐건 당선이 됐어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다시 이제 안 나온 상황에서 예. 파기환송 요 과정에서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얘기한 불소추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미 시작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멈출 것이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원래는 헌재가 결정해야 되는데 예. 법의 명문 규정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하는 짓으로 봐서는 원래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거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아니 대법원도 원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해버리면 그냥 재판을 지들이 계속 한다는 거죠. 네. 그냥. 예. 하면서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하면서 선고를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은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놈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당에서 네. 그간의 상고심 전원 합의체가 어느 정도의 기일을 가지고 진행돼 왔는지 그런 통계도 좀 내서 네. 발표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으로 이제 파기환송 기록이 어떻게 넘어가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지정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정된 재판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지금 이제 형소법 개정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개정안도 마련을 해놔야 돼요. 거기에 예.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예, 조항 예.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낙선자에 대해서는 적용 못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법 개정까지도 민주당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